시간에는 합성함수의 개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란 무엇인가? 합성. 뭔가를 섞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합성을 할 때 함수를 합성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조건은 무엇인지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조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라는 함수는 x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원소가 대응이 되겠죠. 자, 함수의 조건. 각각의 x들이 오직 하나의 y로 대응이 된다. 자, 그러면 g라는 새로운 어떤 또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u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v라는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자, f와는 다른 함수인 거죠. 자,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고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다. 자, 이 함수가 합쳐진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가 여기 대응되고 자, 이 원소와 똑같은 녀석이 여기에 있다면 자, 이 녀석을 여기로 G가 대응시킨다.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원소가 Y라는 원소로 대응이 됐는데 이 Y가 U에도 들어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Y죠. 이 Y가 U라는 집합에도 들어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Z라는 어떤 원소로 대응이 되고 있다. 라고 할 때 X라는 원소는 F와 G를 연달아 거치면서 Z로 대응이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함수 F와 G를 여러분이 합성을 하시게 되면 X는 요 Z로 대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가 여기에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합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y라는 녀석을 x가 대응한 함수값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 z가 y를 g가 대응시킨 함수값이다 라고 할 때 요 y가 같은 y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을 합쳐서 쓰게 되면 이 fx라는 요 값을 요 y라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z라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듯이 x를 f라는 함수에 의해서 계산한 그 값을 다시 g에 대입해서 z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방법이 바로 함수를 합성을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 g와 f의 연속된 계산의 함수를 연속된 계산하는 함수를 여러분은 이렇게 씁니다. g 더트 자, 동그라미 조그맣게 쓰시고요. f 그리고 자,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함수가 되었다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x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z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기호화합니다. 즉, 요 g.f라는 이 기호가 함수 f와 g를 합성해서 만든 합성함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x라는 원소를 이 z로 한 번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누구니? 그 녀석이 바로 g.f인데 주의하실 점은 원래 우리가 이 x를 f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g가 앞으로 왔죠. 앞에 있다고 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x에 가까이 붙어있는 녀석을 여러분이 먼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f가 먼저 적용되는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x라는 집합의 원소를 y로 대응시키고 그 y가 u에 들어있다는 조건 하에 이 원소를 z로 g가 대응시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f와 g의 합성함수에 의해서 x가 z로 대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g.f라는 기호를 써서 새롭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함수가 바로 f와 g의 합성함수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 g.f를 기억하실 때 x에 가까이 있는 녀석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y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함수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즉, 그 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u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녀석은 있고 어떤 녀석은 없다라고 하면 합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게 전부 다 u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f, x, 자, 라지 x라고 썼습니다. 이거 치역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한 기호를 공부하면서 f 괄호치고 집합 x라고 써주게 되면 x의 원소들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적용돼서 대응된 함수 값들의 모임이고 이걸 치역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치역이 u라고 하는 이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된다면 이러면 합성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합성함수는 이렇듯 기호로는 g.f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합성함수를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한테 이런 함수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 x제곱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죠? 2차 함수. 자, gx라는 것은 x 더하기 1 요렇게 1차 함수.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이 1인 직선이죠. 이런 함수가 있었다. 이 함수의 정의역 실수 전체고요. 공역 실수 전체입니다. 이 함수의 정의역 역시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자, g 안쪽에 fx를 집어넣어 버린다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그대로 x에다가 1을 대입한 잠깐만. 콧물 난다. 자, 이때 이 g 안쪽에 fx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라는 함수는 주어진 x에다가 1을 더해서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니까 fx라는 어떤 값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대로 이 fx에다가 1을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g가 들어온 값을 가지고 대응시킨 함수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fx라고 하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f에 의해서 대응된 값이니까 이것은 바로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f에 의해서 대응된 값을 g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대응한 값이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x제곱 더하기 1이 뭐냐? 이것이 바로 자, g.f라고 합쳐져서 생겨난 새로운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것이 g와 f의 합성함수의 식이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 G와 F를 합성하실 때 순서를 바꿔서 쓰게 되면 그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F 안쪽에다가 GX를 썼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F라는 것은 주어진 값을 제곱한 것에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니까 이것은 GX를 제곱한 값,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위에 있는 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만들 때 주의할 것 순서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요. 아씨, 걷다가. 이제 넘어오면 돼. 자, 이제 예제 4-1번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1번. F라는 함수는 X를 X 더하기 1로 대응시키는 1차 함수고요. G라고 하는 함수는 X를 X제곱으로 대응시키는 2차 함수. HX가 이제 X를 3X로 대응시키는 역시 1차 함수입니다. 이때 G.F2. 자, G.F라는 이 함수를 만든 다음에 2를 대응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산을 하실 때 합성 함수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각각의 이 관계식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G.F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란 함수 먼저 그 다음에 G를 적용시켜라. 누구를? 2를 가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다가 2를 먼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G에 연속적으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녀석은 3이 나오죠. 결국에는 얘는 G,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3을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답은 9. 간단하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함수를 연속적으로 두 개를 적용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조건, 그 다음 순서,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2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 가지고 한다고 달라질 건 없고요. 지금은 이게 H.G 괄호쳐져 있고 F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성함수를 여러분이 적용시킬 때 순서 바꾸는 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에는 H가 가장 마지막이다. G는 두 번째, F가 첫 번째다라는 걸 뜻합니다. H 안쪽에 G 안쪽에 F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fx가 적용이 되면
x가 x 더하기 1로 대응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식은 h 안쪽에 g 안쪽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다. 즉 x 플러스 1을 이제 g에 의해서 대응을 시킬 것인데 g라는 함수는 주어지면 제곱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너는 h 안쪽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들어있는 형태다. 그리고 h는 자기가 받은 것을 3배를 해서 보내죠. 자, 요 녀석이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것은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식이요. 바로 FGH를 요 순서대로 합성했을 때 생기는 함수의 관계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은 H, G, F 이렇게 돼 있죠. H 그 다음에 너트 G 안쪽에 자 F 이렇게 자, 이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어차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2번, 3번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자, 이렇게 요 순서대로 얘를 풀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거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해서 계산했을 때 과연 결과가 다르겠느냐? 결론은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 순서만 지켜주시면 다 되는데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H.G를 먼저 합성을 했을 때 자, H.G 먼저 합성했을 때 그 다음에 G.F를 먼저 합성을 하고 H와 다음에 합성을 했을 때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G 괄호치고 X라는 이 함수는 H 안에 GX가 들어있는 거죠. 자, GX는 자기가 어떤 X를 가져오면 그러면 X제곱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H 안쪽에 X의 제곱. 자, 그리고 H라는 녀석은 자, X를 받으면 3X를 내보내죠. 받은 X제곱에 자, 3을 곱해서 3X제곱. 바로 이 녀석이 H와 G의 합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H.G 괄호치고 .f 이렇게 괄호를 치게 되면 이것은 H.G라는 함수 안쪽에 fx를 집어넣은 꼴이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dot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여기 그 대응하는 값을 괄호를 써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써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곱하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x에 의해서 f를 가지고 f에 의해서 x가 대응되는 값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 함수에 대입한다는 뜻이니까 자, x 가지고 f는 x 플러스 1을 대응시키니까 h.g 이거 안쪽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H.G라는 함수는 어떤 x를 받아들이면 제곱하고 3배를 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 3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이 G와 F를 먼저 제가 합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G.F.X라는 형태는 G 안쪽에 FX를 집어넣는 건데 G는 X를 제곱하는 받은 것을 제곱하는 형태고 FX는 X 플러스 1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G 안쪽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모양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바로 이 G.F라는 요 함수하고 H를 합성을 하는데 자, H. 그 다음에 G.F 는 이 G.F를 먼저 여러분이 적용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h 안쪽에 x 플러스 1의 제곱을 대입한 것이고 h란 녀석은 어떤 값을 받으면 3배를 해서 내보낸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도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결과적으로 둘이 똑같으니까요. 이 두 번째 물음처럼 HG를 먼저 묶던 GF를 먼저 묶던 그것은 상관이 없다. 묶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요. 함수의 위치를 앞뒤를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HGF는 바로 H.G 괄호 묶고 FX와 같다. 자, 이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묶느냐 상관이 없죠. 그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라는 함수를 n개를 합성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건데요. 자, 이것은 x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 되죠. 그 다음 x 더하기 1이 들어가니까 1을 더해서 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f를 한 번 거칠 때마다 1씩 증가를 하는 거니까 f가 n번 연속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1이 n번 추가가 되니까 x 더하기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2번 새 함수 fgh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다음 합성함수 중에서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합성함수의 조건에 관한 문제죠. fx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x 플러스 1이니까 대응되는 값은 아마도 1에서 2 사이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fg를 서로 합성을 하고 싶을 때 이 f라는 함수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다 들어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 함수가 되는 것 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 일단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주어진 정의역 안쪽을 제가 색깔을 좀 칠할 건데요. 일단 먼저 그릴게요. x 플러스 1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y 원점 x 그리고 y는 fx. 자, 그리고요 0에서 1을 잘라줘요.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요만큼을 잘라서 이 녀석이 정의역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대응되어가지고 나오는 값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그래프에 칠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y의 범위가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가 f 라지 x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가 이제 집합 x가 되는 거고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녀석이 대응되는 값은 1에서 2 사이다. 자, g라는 함수는 2차 함수죠.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쭉 올라가서 여기가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만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G와 F가 합성이 가능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G.F 이것이 합성이 가능하려면 자, F가 요것이 먼저 적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F에 의해서 자, 대응이 되고 그 대응된 값이 나오면 G에 의해서 다시 대응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가 집합 x, 여기가 y, 여기가 z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원소를 이쪽으로 대응시키고 이것을 다시 Z로 대응시킨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F의 치역, 요 값이죠. 그죠? 1에서 2까지가 이 G의 정의역 0에서 2까지에 완전히 포함되느냐. 그렇죠. 요게 지금 1에서 2까지고 얘는 0에서 2까지니까 이 전체 값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G.F는 합성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거꾸로 F.G는 합성이 가능한가? 자, 그래프만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볼게요. G의 치역은 0에서 4까지인데 F의 정의역은 0에서 1까지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자, 이것은 합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합성 함수 중에서 정의되지 않는 것은 누구냐라는 물음에서 그렇죠. G의 치역, F의 정의역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 보기 중에 틀린 것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F.G 이것이 합성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3x 빼기 2라는 함수고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함수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자, 원래 f.g하고 g.f는 식이 반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서 적용이 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 함수가 둘 다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치들이 이게 조합이 되면서 함수가 서로 달라야 하는데 같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같아지려면요. 이 두 개의 식이 완전히 같아져야 돼요. 자, 합성을 한번 시도해서 같아지게 되는 그런 k값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f 안쪽에 g를 대입하는 형태가 될 텐데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죠. 그죠? 그러면 f 안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f라는 함수의 성질은 어떤 x가 주어지게 되면 3배를 하고 2를 뺍니다. 자, 3배 하시고 2를 뺍니다. 3배 해주시고 빼기 2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6x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 g 안쪽에 fx를 적용하는 것은 fx라는 녀석이 3x 빼기 2니까 그대로 3x 빼기 2 g는 마이너스 2배를 한다면 k를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2배 더하기 k 자 3x 빼기 2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4 더하기 k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가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k 빼기 2하고 4 더하기 k 자 넘어가면 2k 넘어가면 6이니까 결론 k 값은 3이면 두 식이 완전히 일치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특별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fg, g.f 두 개가 서로 바뀌어도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k가 5일 때라고 했네요. k가 5일 때. 그렇다면은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는데요. 자, f.h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gx.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f.h란 말은 hx란 함수를 적용시키고 그것을 f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적용시키는 합성함수지 않습니까? 얘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hx가 누군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 다 알죠. gx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자, 이 네모를 받았죠. 그러니까 3배해서 2배를 뺀 값이 바로 함수값이 되니까 hx 이 녀석에다가 3배를 해주시고
빼기 2까지 해주시면 그게 F가 적용된 거고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k가 5라고 했죠? 5. 자, 끝났습니다. 2 넘기고 3 나눠주시면 hx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3hx는 2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7. 그래서 hx는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x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세 번째 문제는 같은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도록 하고, 자, 저는 5번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읽어볼까요? 자, S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 F라는 함수는요, S를 정의역, 자, 화살표 S 돼 있죠? 자, 이거 공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정의역도 원소가 5개, 공역도 원소가 5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1대1 함수 조건 아시죠? X 하나에 Y 하나가 그대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소의 개수가 같이 이렇게 똑같게 되어 있고 1대1 함수가 되면 이거 사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1대1 함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1대1 대응까지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1이란 녀석은 2로 대응되고 3은 4로 대응됩니다. 근데 F를 3번 연속 합성했을 때 5는 어디로 대응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문제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S라는 집합 1, 2, 3, 4, 5. 자, 여기도 S 역시 1, 2, 3, 4, 5. 3번을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F란 함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적용됐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있는 원소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게 바로 이 F 3번 합성한 합성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 과정은 1은 2로 대응된다, 1은 2로 대응된다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F이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이 그려지겠죠. 3은 4로 대응됩니다. 그 다음에 F 3번 합성했을 때요, 5는 1로 대응되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두 녀석은 이미 대응이 끝났으니까 이 5라는 녀석은 어디로 대응될까요? 자, 1 아니면 3 아니면 5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첫 번째 경우 F5가 5가 돼버리면 그림을 따라가 보죠. 5는 5로 대응되고요. 이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5는 5로 대응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F, F, F 3번 연달아 합성했을 때 이때 요 5는 그대로 5가 돼야 되죠. 이것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걷다가 자,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조건은 이건 아니니까 3이나 1로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이 5라는 녀석이 1로 대응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F5가 1이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따라가 볼까요? 자, 5가 만약에 1로 대응됐다면 1은 2로 대응되고 2가 그렇죠. 3번 거쳐서 5가 1로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2가 1로 대응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5라는 녀석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1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F 그림하고 여기 F 그림, 이 F 그림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F라는 함수는 지금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에 하나씩 대응돼야 정상이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는 5가 1로, 이 그림에서는 2가 1로.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F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3밖에 안 남았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 F5가 이번엔 다른 건 없으니까 3밖에 없어요. 예,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쫓아가 볼게요. 3. 그럼 3은 4로 4는 어디로 갈까요? 자, 3번 합성해서 5가 1로 대응된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더 이제 빨간 지금 화살은 실패한 거잖아요. 이제 빼버리고 노란 것만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성립하는 것만 노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요렇게가 지금 예, 주어진 조건이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자, 5라는 녀석은 지금 3으로 대응돼야 된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쪽에 똑같이 이런 화살이 있고 이런 화살이 있고 자, 요 노란색 있고 요 노란색 있고 자, 빨간색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5는 3으로 5는 3으로 5는 3으로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원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F라는 함수는 1을 2로 그 다음 3을 4로 5는 3으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4가 1로 대응돼야 되는 거죠. 그럼 4가 1로 이렇게 대응돼야 됩니다. 지금 4개 결정됐죠. 4개. 그리고 1대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비어있는 게 어딘가요? 하나 둘 셋 넷 이하가 비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대응 다 됐고 이하가 비었죠. 그렇다면 마무리 마지막 하나는 2가 5로 대응되는구나. 그래야 1대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 결정이 됐죠. 자, 문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F2의 값은 얼마입니까? 2는 5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 자,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두 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1대1이란 조건의 모순. 그죠? 그러니까 1대1이란 조건이 만족되고 그 다음에 3번 합성한 것이 5를 1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요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를 체크를 하나씩 해보고 모든 위치에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2가 5로 대응되어야 1대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F2의 값은 그래서 5 답이 5번이 돼야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습 잘 해두도록 하시고요.